오늘은 여러분께 마음 한편을 따뜻하게 적셔줄 인생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돈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정이라는 이름의 관계, 나를 버티게 하는 누군가의 진심, 그리고 삶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한 줄기 희망. 오늘의 이야기는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대기업 큰 회장님, 그리고 그 곁에서 묵묵히 핸들을 잡아주던 한 여성 운전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조용하면서도 깊은 사랑의 여정을 천천히 펼쳐보겠습니다. 겨울 끝자락, 지친 회장님.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본사. 창밖엔 겨울의 끝자락이 남아있었고 희끗희끗한 눈발이 봄을 기다리듯 산뜻하게 흩날렸다. 올해 73 강태신 회장은 건강 문제와 회사 안팎의 복잡한 일들로 인해 극심한 피로와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퇴근 시간 그는 사무실 안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그는 한때 젊은 나이에 회사를 일으켜 세우며 나라 경제에도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체력도 마음도 사람에 대한 신뢰도 하나씩 조금씩 무너져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큰 회장님이라 부르며 대단하게 여겼지만 그 속엔 누구도 모르는 외로움이 있었다. 며칠 전 회장님의 개인 운전기사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다. 급한 대로 회사 인사팀에서 새로운 기사를 배치했는데 그 이름은 박지연, 나이 43. 경력 15년의 베테랑 여성 기사였다. 처음 만났을 때 회장님은 눈썹을 살짝 찡그렸다. 여자가 운전기사를 한다고? 지연은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합니다. 회장님은 처음엔 달갑지 않았다. 자신의 오랜 비서진도 기사들도 대부분 중년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날부터 지연의 운전 스타일은 고요하면서도 안정적이었다.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차선 변경은 흔들림 없이,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효율적이었다. 회의를 마치고 차에 오르던 회장님은 무심코 말했다. 운전은 꽤 하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짧은 대화에 회장님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지연은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한 말만 했다. 회장님, 오늘 외부 일정은 조금 늦게 움직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정체입니다. 회장님, 방금 들어온 기사 보셨습니까? 회의 전에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어디까지나 직업적으로 말했지만 그 속엔 상대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회장님이 기침을 심하게 했다. 콜록콜록. 지연은 룸미러로 슬쩍 회장님을 보더니 말했다. 차 안 공기 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문을 내려 차 안의 답답한 공기를 바꿨다. 그 작은 배려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회장님은 아무도 모르게 지연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이 사람 묘하게 마음이 편해지네. 그날 이후 회장님은 자신도 모르게 차 안에서 예전보다 말을 조금 더 하게 되었다. 박 기사,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 조금은요. 저도 딸이 하나 있어서요. 그래? 몇 살인데?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회장님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사람다운 대화를 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회장님이 지쳐있던 이유는 몸 때문만이 아니었다. 회사는 겉보기엔 건재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몇 해 전부터 권력 다툼과 세력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장남과 둘째 아들은 회장님의 건강이 나빠지자 서둘러 경영권을 두고 경쟁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이제 쉬셔야 합니다. 형이 해먹으려는 거 아니야? 내가 더 하거든. 가족 회의가 끝날 때마다
회장님은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허탈함을 느꼈다. 그럴 때면 지연이 조용히 차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천천히 오세요.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 아는 사람처럼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그저 그의 마음을 받아주는 듯 했다. 회장님은 말없이 차에 앉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람이란 게 참, 내가 쟤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회장님의 말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두었다. 며칠 뒤 회장님은 회사 내부 문서 몇 개를 급하게 전달받아야 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이 착오를 일으켜 위치가 뒤바뀌고 말았다. 아니, 이게 왜 여기에 있지? 도대체 누가 일을 이따위로? 회장님은 심한 두통이 올라왔다. 그때였다. 지연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위치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사무실 몇 곳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상황을 물었고 10분도 안 되어 문서를 찾아왔다. 여기 있습니다. 수정된 파일이 직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놀랐다. 아니, 박 기사. 당신은 어떻게 이런 걸. 그냥 사람들을 보면 대충 알겠더라고요. 누가 뭘 잘못했는지, 누가 어디에 놓았을지. 지연의 말투는 겸손했지만 그 속에는 단연간의 경험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로 회장님은 그녀에게 단순한 기사 이상의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다. 강 회장과 지연의 관계는 눈에 띄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았다. 마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천천히 스며들 듯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날도 회장님은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지연이 운전하는 차에 탔다. 창밖엔 잔설이 남아 하얗고 고요했다. 병원 진료라 그런지 회장님의 표정은 유난히 지쳐 보였다. 지연은 말없이 히터 온도를 조절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회장님, 많이 힘드셨습니까? 회장님은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 들어서 병원 들락거리면 괜히 사람이 작아지는 기분이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속도를 낮추고 차의 흔들림을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 잠시 후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박 기사, 사람이 말이야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조금 기대고 싶을 때가 있더군. 지연은 룸미러 너머로 조용히 회장님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기대셔도 됩니다. 운전만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옆에 있습니다. 그 말은 화려한 위로의 말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단단했고 진심이 있었다. 회장님은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박 기사,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야. 제가요? 응. 괜히 옆에 있으면 편안해지는 사람. 지연은 살짝 웃었다. 그런 말 처음 들어봅니다. 이 짧은 대화가 두 사람의 관계를 한 뼘 더 가까이 밀어붙였다. 지연의 과거가 천천히 드러나다. 어느 날 회장님은 지연의 손등에 거칠게 굳은 흔적을 보았다. 박 기사, 손이 많이 고생했구먼. 지연은 살짝 당황한 듯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별거 아닙니다. 젊을 때 일이 많아서요. 무슨 일 했었나? 식당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아이 키우느라 뭐든 했죠. 회장님은 고개를 숙였다. 혼자 키웠나?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네. 남편이 일찍 떠났습니다. 그 말은 불필요한 감정 없이 사실만 말하는 듯 담백했지만 그 속엔 많은 세월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랬구먼. 고생 많았겠네. 다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회장님을 모시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 말에 회장님은 괜스레 가슴이 저릿해졌다. 서로의 인생이 조금씩 겹쳐 들어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회장님의 건강 악화. 어느 날 오후 회장님은 회의 중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다. 지연은 불안한 직원들 사이를 뚫고 회장님을 부축하며 외쳤다. 119 부르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응급실로 모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회장님을 업다시피 하여 차로 향했다. 직원들은 놀랐다. 호리호리한 체구의 지연이 70대 남성을 업고 뛰고 있었으니. 그러나 지연의 표정은 단호했다. 마치 가족을 지키는 사람처럼. 응급실로 가는 길, 지연은 끊임없이 회장님을 불렀다. 회장님, 눈 감지 마십시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회장님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박 기사.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셔야 합니다. 병실의 침묵. 며칠 뒤 회장님은 위중한 고비를 넘기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지연은 매일같이 병실을 비추었다. 퇴근 후에도 출근 전에도. 어느 날 회장님이 조용히 눈을 떴다. 지연이 의자에 기대 잠들어 있는 모습이 흐릿한 시야에 들어왔다. 회장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다. 참 고마운 사람이야.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은 회장님만의 고백이었다. 가족들의 싸늘한 태도. 며칠 후 장남과 둘째 아들이 병실에 왔다. 아버지, 건강 좀 챙기셔야죠. 그러니까 경영도 이제 저희에게 넘기시고요. 말은 걱정이지만 속내는 빤히 보였다. 회장님은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 그때 두 아들은 지연을 흘끗 보더니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았다. 운전기사가 왜 계속 병실에 있는 거야? 그러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잠깐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은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를 붙잡았다. 아니야. 거기 있어. 아들들은 그 모습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 설마 저 사람을 더 믿는 겁니까? 회장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저 사람은 너희들이 잊은 걸 기억하고 있어. 사람의 정이라는 게 뭔지. 두 아들은 얼굴이 굳은 채 말을 잃었다. 이 일은 지연과 회장님의 관계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회장님이 회복되자 지연은 오랫동안 고민하던 말을 꺼냈다. 회장님, 그동안 저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셨다면 죄송합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린가? 회장님 아드님들께서 저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괜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서 겸손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언제든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말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 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회장님은 계속 말했다. 사람은 말이야. 큰일을 겪고 나면 누가 내 곁에 있었는지 그게 가장 선명하게 보인다더군. 회장님, 내 인생에 이제 와서 크게 남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그런데 당신은 곁에 있어줬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저도 회장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 말은 조용한 사랑의 시작이었다. 회사 내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특히 장남과 둘째 아들은 회장님의 건강 문제를 빌미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려 했다. 그들은 회장님 몰래 몇몇 임원들을 포섭하며 경영권 이양 문서까지 준비해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을
먼저 눈치챈 사람은 다름 아닌 지연이었다. 며칠 전부터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임원들의 은밀한 대화가 들려왔던 것이다. 빨리 서류만 서명받으면 끝입니다. 회장님은 더는 버티기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이 기회야. 늦으면 형이 다 가져간다니까. 자신이 운전기사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곁눈질만 하고 쉽게 지나쳤지만 지연은 가볍게 듣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태우며 얼마나 많은 거짓과 진실을 지나왔는지 모른다. 사람의 발걸음, 말투, 표정만 봐도 지금 무슨 일을 꾸미는지 감이 올 때가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혼자서 오래 고민하다 결국 결심했다. 다음 날 지연은 회장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혹시 요즘 임원들 사이에서 특별한 문서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습니까? 회장님은 눈을 가늘게 떴다. 문서? 네. 저 그저 우연히 들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확실한 건 회장님 허락 없이 진행되는 일이 있어 보였습니다. 회장님은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지그시 지연을 바라보았다. 박 기사, 나는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게 싫어. 괜찮습니다. 회장님 일 남일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에 회장님 눈빛이 흔들렸다. 고맙네. 그리고 그날부터 회장님은 회사와 아들들의 움직임을 더 신중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지연은 회장님 몰래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임원들이 수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메모를 하고 어떤 방으로 들어가는지, 무슨 서류를 들고 있는지 조용히 기록했다. 특히 회장님의 장남과 둘째가 밤늦게 비밀 회의를 한다는 것까지 확인했다. 지연은 고민 끝에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회장님의 오랜 친구이자 법무 담당 고문을 찾아갔다. 이런 일을 저 혼자 알고 있기엔 너무 무서웠습니다. 고문은 놀라며 말했다. 박 기사님, 왜 이걸 나에게?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은 누군가에게 기댈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못 판단해서 회장님께 피해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회장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고문은 지연의 진심을 느낀 듯 고개를 깊이 숙였다. 박 기사님, 정말 용감하십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용감한 게 아니라 그냥 회장님이 외로워 보였어요. 며칠 뒤 고문이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하면서 아들들의 음모는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임원 몇 명이 경영권 이양 문서를 들고 회장님 사무실로 들이닥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회장님과 법무 고문 그리고 증거 자료였다. 회장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했나? 너희가 이 회사를 위해 뭘 해왔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다. 임원들은 대답을 못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은 회사를 새롭게 정리했다. 불순한 내부 세력은 단호히 내보내고 회사를 지켜낼 사람들만 곁에 두었다. 그리고 회장님은 지연을 조용히 불러 말했다. 박 기사, 당신이 나를 살렸어.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회장님은 그녀의 손등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당연한 게 아니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다 잃을 뻔했지. 그 순간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그 말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한 게 아니야. 그들의 시선이 잠시 동안 마주쳤고 그 사이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천천히 흘러갔다. 날씨가 따뜻해진 어느 초봄, 회장님은 미묘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지연에게 말했다. 박 기사, 오늘은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지연은 약간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강가로 향했다. 회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내려 천천히 강가를 걸었다. 지연도 옆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맞췄다. 잠시 후 회장님이 걸음을 멈췄다. 박 기사. 네, 회장님. 나는 말이야.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이 생길 줄 정말 몰랐어. 지연은 살짝 눈을 깜빡이며 회장님의 말을 기다렸다. 사람들은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웃겠지. 하지만 나는 사실 당신이 좋아. 지연은 숨이 멈춘 듯 조용히 회장님을 바라보았다. 회장님은 계속 말했다. 당신이 내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아직도 의미 있는 사람 같아. 지연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저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단순히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회장님이 혼자 계시면 괜히 걱정되고 힘들어 보이면 가슴이 아프고 가끔은 이런 감정이 내가 가져도 되는 건가 혼자 고민했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지연의 손등에 닿았다. 그래도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나? 지연은 한참을 눈물만 흘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네, 곁에 있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번져갔다. 계절이 바뀌고 초여름의 햇살이 따뜻해지던 날, 회장님은 회사 대표직을 내려놓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다.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나는 앞으로 내 삶을 조금 더 사람답게 살고 싶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그 소중한 사람들 속에 누가 들어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회장님은 지연이 운전하는 차 대신 지연과 함께 천천히 산책하며 남은 일들을 정리해 나갔다. 그들의 관계는 누구에게도 과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잔잔함 속엔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깊은 마음이 있었다. 어느 날 회장님이 지연에게 말했다. 박 기사, 네 회장님. 나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은 참 고맙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회장님과 함께한 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손을 마주 잡았다. 아무도 모르게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인생은 결국 사람이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화려한 반전도 큰 성공도 누군가의 극적인 눈물도 없다. 그저 두 사람이 서로의 외로움을 발견했고 그 외로움을 부드럽게 감싸준 조용한 사랑이 있을 뿐이다. 강 회장은 마지막 여생을 지연과 함께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속에서 보냈다. 지연도 그동안의 고단했던 삶 속에서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따뜻한 의미를 느끼며 살았다. 그리고 그 둘은 겨울이 끝나고 맞이한 새봄의 햇살처럼 서로의 삶을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따뜻하게 물들여 주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